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일기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그런 제게 하루하루 착한 일을 쓰는 칸을 만들어 주셨어요. 착한 일을 기록하면 작은 선물을 주시곤 했죠.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작은 선물들이었어요. 어릴 적에는 여전히 좋아하던 것들이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물을 받기 위해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지요. 요즘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릴 적을 회상하며 매일 하나씩 작지만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선물을 건네주시진 않지만 저는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하는 어머니를 위해 착한 행동을 이어가야겠죠. 어머니는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저를 키우시면서도 단호하고 다정하게 대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부재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요. 그런 어머니에 대해 저는 미안하고 한이 많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제게도 잠시나마 행복한 순간이 있었어요. 운명을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떤 여자와의 만남이 운명의 상대라고 느낄 정도였어요. 우선 우산. 제가 감히 여기서 넘기지 않나 싶어서 일단 가져와 둬서 편히 드시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사장님께서 주신 우산은 새로 산 것과 같은 편안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 이후 사장님과도 더 친분이 좋아졌고 그 식당이 늘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하루가 다르게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 조용한 식당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일이 그 식당에서 내가 만났던 그 여자랑 함께 자식당 이야기를 들을게요. 연락해 주세요. 내가 잘 보관한 우산과 바카스를 들고 왔어. 사장님이 나를 만나 보시자마자 너무 반가워하는 표정으로 잘 왔다고 하시며 명함을 줬어. 내 우산을 찾은 것 같아서 안심했어. 잘못 들고 갔다는 분께 급하게 명함을 남기고 갔다네. 연락해 주란다. 우산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이 우산은 내게 소중한 기억이 담겨 있었어. 어머니께서 선물로 주신 거니까. 비 내리는 날씨에 혼자 우산 없이 식은 쌀 나가다가 어머님이 우산을 선물해 주셨어.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 남자아이로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없어서 혼자 아들을 키우시면서 그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남성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를 채워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용감하게 문제에 맞서고 돌아오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런 면을 대체해 줄 수 없는 점이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특유의 거칠고 딱딱하면서도 따뜻한 가르침을 통해 남성적인 가치를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신은 다른 어머니들과는 다르게 남성적인 면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손에 꼽을 만큼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철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을 털어놓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많이 미안해하셨고 당신의 이름을 새겨진 우산을 선물해 주셨죠. 그때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설명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당신이 미안했을 것이고 어머니와 함께 우는 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자분이 가져갔던 우산이 그 우산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우산을 다시 찾을 수 있었지요. 그 여성분께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감사의 말씀과 함께 우산을 다시 받았어요. 그 후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고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실례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그런데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느낀 건 처음에는 무심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달리 상냥하고 배려심 깊은 여성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녀와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우연이었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들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선사해 주었어요. 이 결절로 우리는 서로의 존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고 그녀와의 만남은 나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의 인연이 우리 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다고 이야기 듣다니 계속 이갈되므록 하여 것 같은 지곳에 대해 판단하지 결을 하셔야 만난 파진 씨다. 우산을 주신 것에 기뻤던 탓인지 여성의 미소가 너무 빛나서 마음이 뛰었습니다. 앉아서 인사를 나누자 긴장되고 어색한 마음에 조용해졌는데 여성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 정말 미안해요. 보통 문외해도 다른 사람 물건 자주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후에 미팅이 있어서 긴장돼서 다른 일이 생각났어요. 어쨌든 감사해요. 거절해도 됐는데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대접받겠다고 했습니다. 적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해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서. 그런데 손수건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도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비 오는 날 챙기는 건 좋아요. 버스나 지하철에 타기 전에 손 젖은 건 그건 찝찝하거든요. 옷 닦기도 그렇고 일부러 들고 다니는데 이젠 우산이랑 짝꿍이에요. 같이 챙겨 다니보세요. 편하실 거예요. 여성의 배려에 놀랐다. 어색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식사 시간 내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했던 일은 무색해졌다. 안녕하세요. 제 편안하고 즐거운 자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우산 이야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함께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성분이 갑자기 역사 안에 있는 꽃집으로 이끌고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어머님께 어떤 꽃을 좋아하시는지 물으니 프리지아 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 제게 포장된 샛노란 프리지아 꽃을 건네주시며 이름을 새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후에도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었고 아내라는 인사가 나왔을 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머님의 친절한 말씀에 감사했고 그분께 전달해달라는 메시지도 정성 있게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당당한 모습과 솔직함에 무척 놀랐고 미소 지으며 이상한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운명의 만남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한 인연과 호감을 표현해 주신 그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어머님의 일대기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조금 더 열정 있게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여성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생소하고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다하에 헤아릴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그가 만든 술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 그녀는 그 순간을 못 견디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을 맺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결국 그 사실 때문에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함께해도 될까라는 물음을 던졌을 땐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지라 함께 걷는 발걸음은 멀어졌고 다시금 나뉘어갔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짐을 지닌 사람에겐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도 정말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번이 우리의 인연의 마지막이 될지는 몰라도 그녀를 떠나게 되며 다짜고짜 가족을 꾸며간 저의 그릇엔 무엇 더 채워져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한 인연과 호감을 표현해 주신 그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어머님의 일대기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조금 더 열정 있게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여성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생소하고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분이 악마였다고 했어요. 그분은 직접적으로 엄마를 때려서 손을 대기도 하고 집 가구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남북적인 성향을 가지고 어머니와 자신에게 가스라이팅을 행사했고 두 사람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두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이런 남편에 지쳐서 외도를 일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전화가 와서 계속 다른 이름의 전화번호가 등장했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이 사실이 매우 큰 상처를 줬고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하루 이틀 집에 안 들어오시다가 그 주기가 점점 길어져 결국엔 자신만을 집에 남겨두고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재빨리 떠난 남자 중 하나와 함께 떠났을 거라며
부모가 있어도 없다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차라리 고아로 자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늘 밝고 당당했고 햇살 같은 사람으로 기억하는 어머니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늘을 깨닫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에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에 놀라웠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항상 걱정이나 불편을 느끼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말입니다. 저는 부모들이 없이 자라서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항상 마음속에서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저의 속마음이라고 생각하여 그 사람이 저희 집안일을 돕지 않게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은 자신의 가정사로 연애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반드시 그 사람이 행복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며 어릴 적 받지 못한 사랑까지 모아서 더 풍부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약속했습니다. 이 제안이 어디선가 모성애를 자극하는 것 같다고 느꼈고 그제서야 더욱 더 서로 가까워졌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나게 느껴지고 행복했고 우리 둘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사람이 조심스레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고아 며느리가 분명히 거절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사람은 고아 막내가 아들을 옆에 두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다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다정하신 분이십니다. 아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시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과 편히 대화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여자끼리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다면 제가 어머니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이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머님을 만나볼까 해요. 처음에는 왜 제가 먼저 만나고 싶다는 말에 이해가 잘 안 갔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중간에서 개입하여 자기 편을 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조심스럽게 당돌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를 한평생 바쳐 키운 아들이 속상해할지도 모르니 빠지라는 편이 우리 사이에도 좋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내가 혼자 어머님과 만나라고 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겠다 하느라 설득해봤지만 마침내 간곡한 여자친구의 말에 무릎을 꿇고 어머님께 먼저 얘기했어요. 어머님은 보통의 여자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속으로는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맞다면 여자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 제가 없는 게 더 대화가 잘 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제 등을 짝짝 치시며 엄마도 조심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뜨거운 설득에 앞서 제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이며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중복된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원문을 번역하겠습니다. 부담 가지고 계시거나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화의 흐름에 맞게 한 문장의 길이가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세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직접 말해줄 테니 날짜를 잡아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어머니의 시간을 맞추어 보고 양쪽 모두 날짜와 장소, 시간을 전달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말해줘. 나도 같이 가겠다 신중히 언급했지만 두 여성은 제게 끼어들지 말라는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성사되고 그날은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아내가 따로 만난 뒤 어머니가 푸석해진 얼굴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감기 증상일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감기약을 챙겨드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난 후 출근하기 직전
어머니에게 약을 주고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현관에서 저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부탁할 일이 있다. 내가 내 뜻을 꺾은 적이 있니? 당신이 하고 싶은 것에 항상 응원과 지지를 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어머니는 더 이상의 부탁을 하지 않으려 한답니다. 어머니는 마음대로 결정하려 했어? 어머니가 그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 할 이유도 있었겠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설득하려 했겠지만 어머니가 결정한 것은 바꿀 수 없겠지.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말 안 했어. 그 사람을 알게 되어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어머니는 더욱더 결혼을 반대했고 강한 입장을 보였어. 그 사람이 자신의 가정사를 깊게 언급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헛다리를 차고 있었죠. 중간에 어머니와 반대로 제 여자친구는 모르는 척 순수한 얼굴로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배웠지만 이제야 식장을 지어야 한다고 서둘렀어요. 건너편에는 청첩장 디자인이 어떨까요? 요즘은 많은 사진이 들어간 청첩장이 좋아요. 내가 자신의 행복을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을 보며 그 약속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떠돌며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칠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와의 말다툼은 끝났고 저는 사진과 드레스 선택에 정신이 팔렸죠. 행복한 결혼 준비에 정신이 팔린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누워 계신 어머니가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붙잡고 어머니의 뜻을 따라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평행선을 달리는 걸 보며 같이 아프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정말 힘든 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도 힘들어 하셨는지 몇 일 후 화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때 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상처가 터져버린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한 사람은 어머니께 병문안을 다녀와서 어머니를 VIP 1인실로 옮겨주었어요. 그 후 그 사람은 어머니가 더 위독해 보인다며 살아있을 때와 같이 잘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조심스럽고 조급해 보였지만 현실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나도 걱정되고 조바심이 났어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일할 수 있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결혼식을 서둘렀어요. 어머니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데 이럴 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 감탄하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어머니가 한복을 입자마자 청첩장을 함께 보내어 병실로 보내줬어요. 그 사람이 식사 준비를 빠르게 해서 결국 나는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한 채 통보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나도 참 이런 불효자가 또 있을까 싶어 해. 한복을 받았던 날 엄마를 보러 갔는데 엄마께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씌우시고 나가는 동안 끝끝내 전혀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로요. 나는 더는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고집 부리는 모습으로 얼마나 싫어하실지 생각했어요. 그냥 침묵으로만 자리를 지키고 집에 돌아왔어요. 마음은 편치만은 않았지만 갖고 알아보며 시간을 보내니 금세 결혼식 날이 왔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엄마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잘 살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살며 보여줄 테니까 나랑 내 와이프가 될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말고 얼른 노용을 풀어주세요. 뭐 감사하고 죄송해요. 하지만 그 말에도 엄마는 등을 돌리고 입만 씁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까지도 내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겁고 불편했지만 애써 웃으면서 결혼식장으로 향했고 신부 화장을 마친 그 사람을 보며 그래, 우리는 잘 살 거야. 엄마한테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되겠어라고 생각했고 양가 혼주석이 모두 비어있어서 균형이 맞는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 사람과 제가 연애한 동안 찍은 사진과 서로에게 보낸 편지로 만든 영상이 재생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끔씩 비어있는 어머니의 자리로 눈이 가면 마음이 아팠지만 친구들의 진심 어린 축사와 축하를 듣고 참석한 분들에게 보답하며 웃음 짓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식사를 함께 하고 있을 때 화면에 하나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둘 다 모르고 준비한 영상인 줄 알았지만 그 영상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등장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 우리 둘 다 놀라 서로 바라보며 멍한 익스프레션을 지었습니다. 하객들도 화면을 쳐다보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제 옆에 있는 제 약혼자였습니다. 영상의 여자와 옆에 있는 여자가 같은 사람인데 이상한 표정을 짓더군요. 잠시 후 영상에서 경쾌한 목소리가 울려댔습니다. 어머, 오랜만이야. 엄마야, 이 여자는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첫 마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머리가 멍해지려 하는데도 그녀는 말을 이어갔어요. 나 알잖아. 원하는 건 뭐든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야. 내가 8살 때 당신을 불륜녀로 만들어서 내쫓았잖아. 그렇게 왜 계속 내 사생활을 감시해 옷차림까지 간섭하냐고. 안 그랬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지도 몰라. 그때 그렇게 당했는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이번에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어째서 당신 아들이 벌써 내 장난감이 되었냐며 내 연기에 속아서 나만 보면 불쌍해 죽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어. 내가 거짓말로 대충 만들어낸 불안한 이야기를 퍼부어주고 또르르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이면 끝장낼 거라 말했어.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나의 말 들어줘야 했는데 그게 안 되겠다면 그렇게 살아봐. 제 엄마가 병상에 누워 결혼을 이렇게나 봐 안다는데도 나랑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니며 당신을 자랑하는 건 너무하다. 당신이 나를 망치듯이 당신 아들의 삶도 천천히 망치겠어. 영상 속 여자는 내가 알던 그녀가 아니었어.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높은 톤의 목소리와 예의 없는 말투로 말했고 어머니의 표정도 이전과는 다른 걸 보여줬어요. 그 표정이었어요. 저는 엄마 입영에서 그런 표정을 짓는 걸 동영상에서 처음 봤어요. 엄마는 분노와 에너지로 가득 차 부들부들 떨면서 이불만 드러낸 채 계셨어요. 누구라도 그 모습을 보고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즉시 엄마를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엄마는 약한 모습이셨어요. 그러나 영상 속 그 여자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엄마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반대해봐. 그래봤자 아줌마만 힘들어. 당신은 본인 화에 지지 못해 쓰러지겠어요. 이제 설을 남은 것 같지 않아. 그리고 곧 당신의 한복 배송이 올 거예요. 아마 못 올지도 모르지만 괜히 더 살아서 못 보는 게 뭐 있겠어요. 합병 말고 VIP 병실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조용히 누워있다가 곱게 세상을 떠나길 원해요. 웃음소리를 내며 그렇게 말했죠. 영상은 갑자기 꺼졌어요. 대체 무슨 말이길래 이 여자가 왜 우리 엄마에게 엄마라고 하는 걸까요? 둘 사이에 대체 어떤 일과 과거가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영상을 본 다른 손님들도 전혀 믿을 수 없는 행동 속에서 그 여자가 바로 제 신부라는 걸 알게 되고 우회구왕 소리를 내며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한참 동안 무드를 바꾼 것에 놀라며 한쪽 입꼬리를 일부러 들어 올려오는 듯한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단어 사이로 적은 욕설을 듣자 더 이상 제정신을 잃고 폭발해버렸다. 분노가 소용돋는 것 같았고 두 손으로 그녀의 드레스를 날렵하게 덮쳤다. 그녀가 옷의 무게에 견디기 어려워 몸을 흔들었지만 난 그냥 그녀를 무대에서 내려놓았다. 뒤집어진 의자와 치마에 걸리며 몸부림치는 그녀를 보며 나 자신이 어떻게 어리석고 어리석게 행동했는지를 깨달았다. 순백의 양복을 입고 나타난 것이 너무 우스꽝스럽게 느껴져서 더 이상 그것을 입을 수 없었다. 양복을 내던지고 나선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떠났다. 머릿속은 엉망이었고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여자처럼 사악하고 끔찍한 존재로 전락했는지 궁금했다. 그녀를 원망하고 분노하며 그녀를 상처 입히고 싶었다. 영상 속에서 한 번도 못지않게 크게 외치는 소리 대신에 허세만 떨던 아주 연약한 모습이 자꾸 떠올라 자신을 혐오했다. 눈물에 젖은 분노로 가득 차 숨을 죽일 것 같았다.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있던데 한 노인이 무대 위로 올라와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어머니가 위급하시다고 울고 있을 틈이 없네? 일단 병원에 가야겠어?
지금이라도 가야지. 어머니를 배워야 할 게 많지 라며 어르신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소식에 나는 그 어르신이 누구인지 생각할 새도 없이 식당을 떠나서 어르신과 함께 택시를 탔어요. 그러나 병원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이미 늦었어요. 사과조차 못하고 사연도 말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곁에서 울며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로 적신 어머니가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그 어르신이 얼굴을 찡그리시며 입을 열었어요. 그 어르신의 말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여러 사건에 대해 전부 알고 계셨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놀랍게도 그 어르신은 제 어머니의 전 남편이자 내가 알지 못한 친딸의 오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제야 알게 된 이야기를 듣고 나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들어서 상황을 이해하는데 약간 햇볕이 안 드는 기색이 보입니다. 정말 사소한 말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해 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바람피는 여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 당시 어르신은 8살짜리 소녀가 그렇게 섬세하게 위장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배신감에 사로잡힌 어르신은 저의 어머니를 쫓아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복수심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내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사라지자 심심풀이로 아버지와 오빠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동생이 이상하다는 것을 짐작한 오빠가 오히려 어르신에게 동생이 이상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뒤늦게 자신의 딸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머니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간 후 어머니는 자신의 딸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어릴 적의 기억이 흐릿했고 어머니가 종종 제가 아이였고 앨범 사진들이 다 타버려 매우 슬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녀가 아닌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6, 7살 때 시장에서 버려진 아이였다고 합니다. 당신이 버린 딸과 유사한 나이의 소녀가 나를 만나 하늘에서 딸 대신 내려온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이 우리 어머니를 찾아와 다시 함께 있자고 하셨지만 그때 저의 나이는 이미 중학생이었고 매우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나이여서 큰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 어르신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솔직히 본인 딸의 얼굴을 볼 자신도 없었다고 했어요. 어르신은 본인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나를 키우고 있어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어머니에게도 너무 죄송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본인 남편과 함께 살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저 때문에 그런 삶을 포기하고 홀로 쟤를 키워 고생했다고 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후회스럽고 미안했어요. 그런데도 너무 혼자 불쌍했던 제가 그런 어머니를 무시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와 함께 온 우산을 씌워주며 함께 집으로 오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제 아이가 아주 어린 새끼였을 때로 돌아가서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시절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모르게 흘러갔다. 그 후에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남았다. 계속 아프고도 너무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또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스며든다. 어머니는 나에게 노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마 한 번도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대해 망설였을지도 모른다. 양육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만 계속 나를 위해 선택한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하며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했다. 어머니는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자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고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전 남편인 어르신에게 연락을 취했다. 끝으로 악마 같은 여자에 대비하여 영상을 찍어두고 나에게 보여주길 바랐다. 다행히도 그 악마와의 마지막 만남은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병실에 나타나서 자신의 악랄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사람으로 변호사를 소개받아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첫 번째 남자가 아니었으며 사기로 인해 이전에 파혼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좋아하고 사기를 일삼았는데 작은 회사에서도 공금을 횡령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일삼았던 자범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가 부모를 탓하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나에게 접근한 증거, 어머니에게 훼손을 하고 협박했던 것, 그 여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고소 단계까지 진행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악마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준비 중이다. 단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이유 때문에 어머니의 삶을 해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모든 게 정리되면 어머니를 찾아가 생각 중이다. 사실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머니의 아들로 지내고 싶다. 그때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따르겠다. 떠나보낸 후회가 크지만 어머니를 위해 악마와 싸워 벌을 받게 하겠다. 변호사는 증거가 많아 법으로 제재받을 것이며 소송이 1년 또는 2년 걸릴지 더 오래 걸릴지 모른다. 이 싸움이 끝나면 승소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했던 제가 어머니를 잃은 후 깨달은 점은 소중한 가족과 좋은 추억을 쌓아가며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느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